경상도 어느 시골 마을 엄한 시어머니 밑에서 고되게 살아온 젊은 며느리의 방에서 낯선 남자 신발 한 짝이 발견되었다지요.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정절을 목숨보다 중하게 여기던 그 시절에 이것은 그야말로 집안의 치욕이요 마을의 스캔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모든 진실이 드러나면서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그 신발의 주인은 누구여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을까요? 그리고 며느리는 왜 그토록 침묵을 지켰던 걸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이 이 채널을 지켜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역도 댓글로 소통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경상도 안동 근처 작은 산골 마을에 박씨 집안이 있었습니다. 3대가 내려온 양반집이었으나 이미 몰락하여 양반 체면만 겨우 유지하는 형편이었지요. 그 집의 며느리 옥부는 23세 젊은 나이였으나 얼굴엔 이미 피로와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옥분의 남편 상길은 1년 전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떠난 뒤 소식이 끊겼습니다. 처음 몇 달은 편지가 왔으나 어느 날부터인가 연락이 뚝 끊어져 버렸지요.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박노인은 엄격하고 냉정한 분이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며느리 탓으로 돌리며 옥분을 더욱 혹독하게 다루었지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갖 집안일을 시켰고 밥상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먼저 드신 뒤 남은 것으로 때웠습니다. 옥부는 말이 없었습니다. 원래 말수가 적은 성품이기도 했지만 이 집에 시집 온 뒤로는 더욱 입을 다물게 되었지요. 시어머니의 핀잔과 시누이의 비아냥을 묵묵히 견디며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밤이면 옥부는 작은 안방에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남편 상길의 얼굴이 점점 희미해져 갔지요. 살아있기는 한 걸까요? 다른 여자를 만난 건 아닐까요? 아니면 과거에 급제하여 잊고 지내는 걸까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눈물이 흘렀지만 옥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강해져야 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도 옥분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과부나 다름없이 지내는 모습이 안쓰러웠지요. 그러나 아무도 함부로 말을 걸지는 못했습니다. 박씨 집안의 시어머니가 워낙 무서운 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옥분의 고된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변화는 보름달이 뜬 어느 가을밤에 시작되었습니다. 옥분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방에 들어가 누웠을 때였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희미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지요. 처음엔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며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톡, 톡, 톡. 옥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밤중에 누가 찾아온다는 말입니까? 도적일까요? 아니면 귀신일까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더니 어둠 속에 한 사내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낯익은 듯 낯선 모습이었지요. 그 사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옥분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달빛에 비친 그의 눈동자는 깊고 슬펐습니다. 옥분은 입을 열려다 말고 그냥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제대로 된 반응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지요.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다시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그 사내는 매일 밤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문 밖에서 그림자로만 서 있다가 나중엔 살며시 방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한 번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옥분 곁에 앉아 있다가 새벽이 오기 전에 사라졌습니다. 옥분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고 혹시라도 말을 걸면 이 신비로운 순간이 깨질까 두려웠으니까요. 하지만 옥분의 표정은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낮에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밤이 오면 그가 찾아온다는 것을 알았기에 버틸 수 있었지요.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요새 얼굴이 좀 펴진 것 같다고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느냐고. 옥부는 아무 일도 없다고 고개를 저었지만 볼이 살짝 붉어지는 것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을 우물가에서 다른 아낙네들도 옥분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예전보다 눈빛이 살아있고 걸음걸이도 가벼워 보인다고 수군댔지요. 혹시 남정네라도 생긴 게 아니냐는 농담 섞인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옥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 따뜻한 밤의 시간을 지키고 싶었으니까요. 사건은 한 달이 지난 어느 아침에 터졌습니다. 시누이 오키가 언니 방을 청소하다가 장롱 뒤에 숨겨진 남자 신발 한 짝을 발견한 것입니다. 오키는 비명을 지르며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박노인이 달려와 그 신발을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검은색 비단신이었습니다. 크기로 보아 남자 것이 분명했고 만듦새로 보아 제법 집안이 괜찮은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짝이 하나뿐이었지요. 박노인은 당장 옥분을 불러들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옥부는 그 신발을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도 처음 보는 신발이었거든요. 어떻게 자기 방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아무리 부인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으니까요. 옥분이 남편 없는 사이에 다른 남자를 들인 것이라고 말입니다. 박노인은 옥분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 천하고 더러운 계집아, 우리 집안을 욕보이는구나. 옥분은 울먹이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자신은 정말 모르는 일이라고 그런 신발을 본 적도 없다고 말했지요. 하지만 그 어떤 말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박씨 집 며느리가 정조를 저버렸다는 소문이었지요. 우물가에서, 장터에서, 사랑방에서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했고 어떤 이는 비난했으며 어떤 이는 그저 재미있는 구경거리로 여겼습니다. 박노인은 옥분을 사랑채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마을의 원로들을 불러 가문회의를 열기로 했지요. 며느리를 쫓아낼 것인지 아니면 더 큰 벌을 내릴 것인지 의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옥분은 사랑채에 갇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신발은 어디서 온 걸까요? 혹시 밤마다 찾아오던 그 사내의 것일까요? 하지만 그 사내는 한 번도 신발을 벗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옥분은 그의 발을 본 적이 없었지요. 항상 어둠 속에서 그림자처럼 다가왔다가 사라졌으니까요. 옥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음모일까요? 밤이 되었지만 그 사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옥분은 사랑채 창문 너머로 달을 바라보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제발 나타나달라고.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당신이 누구든 이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하지만 밤은 고요했고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저녁 박씨 집 사랑방에는 마을의 원로들이 모였습니다. 촌장 김진사, 서당 훈장 최영감, 부자지주 이부자 그리고 몇몇 어른들이 자리했지요. 모두 심각한 얼굴이었습니다. 박노인은 그 신발을 증거로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정절을 잃었으니 당장 내쫓아야 한다고. 이것이 양반 집안의 채통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입니다. 옥부는 무릎을 꿇고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정말 그 신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남편 상길만을 기다려왔다고 말했지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며느리 방에서 남자 신발이 나왔고 그것도 꽤 좋은 신발이 아닙니까? 게다가 요새 며느리의 표정이 밝아진 것도 여러 사람이 목격했습니다. 촌장 김진사가 엄숙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옥분이 아무리 부인해도 이 신발을 설명할 길이 없으므 만약 정말 결백하다면 이 신발의 주인이 누군지 밝혀보시오. 그렇지 않으면 집안에서 내쫓는 것이 당연하오. 옥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일인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훈장 최영감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일은 여자의 덕성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아마도 밤마다 간부를 들인 것이 틀림없다고 했습니다. 이 부자는 좀 더 실리적으로 접근했습니다. 혹시 그 남자가 돈이라도 있다면 합의를 볼 수도 있지 않겠냐고 말했지요. 하지만 박노인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체면의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논의는 점점 옥분에게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깥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말발굽 소리가 울리더니 누군가 급히 달려오는 것이었지요. 사람들이 모두 밖으로 나가보니 한 사내가 말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행색이 초라했지만 기품이 있어 보였고 얼굴엔 먼 길을 달려온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그 사내가 박씨 집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가 박상길의 집이 맞습니까?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박상길, 그 이름은 1년 전에 한양으로 과거 보러 떠난 박씨 집 도련님이 아닙니까? 박노인이 황급히 나왔습니다. 그렇더만 당신은 누구요? 사내가 품에서 한 통의 편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저는 박상길 나리의 친구 윤성대랍니다. 급한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사랑방의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식일까요? 윤성대는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상길이 한양에서 중병에 걸려 몇 달째 앓아누워 있다는 것이었지요. 자신도 같은 병에 걸렸다가 겨우 회복해서 친구의 부탁을 받고 이렇게 찾아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노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긴 하지만 중병이라니, 그것도 몇 달째 소식을 못 보낸 것은 병 때문이었다니. 하지만 윤성대의 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옥분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댁 며느님이십니까? 옥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성대는 깊이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상길 형님이 꿈속에서라도 부인을 뵙고 싶어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온 것도 형님의 간절한 부탁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품에서 또 하나의 물건을 꺼냈습니다. 남자 신발 한 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그 신발은 옥분의 방에서 나온 신발과 똑같은 것이었으니까요. 윤성대가 말을 이었습니다. 박상길이 한양에서 병을 앓는 동안 매일 밤 꿈속에서 고향을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꿈속에서 자신의 집으로 가서 아내 옥분을 만났고 그 곁에 말없이 앉아 있다가 새벽이면 돌아왔다고 했지요. 처음엔 단순한 꿈인 줄 알았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상길이 잠에서 깨어보니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 한 짝이 사라져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윤성대가 이 이야기를 듣고는 미신이라 생각했지만 상길이 너무나 확신에 차서 말하기에 반신반의하며 그 신발의 짝을 가져온 것이었지요. 혹시 정말로 이 신발의 짝이 이 집에 있을까 싶어서 말입니다. 박노인이 황급히 그 신발 한 짝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옥분의 방에서 발견된 바로 그 신발 말입니다. 두 신발을 맞춰보니 완벽하게 한 쌍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한양에 있는 남편이 꿈속으로 아내를 찾아온 것일까요? 그리고 그 증거로 신발 한 짝을 남긴 것일까요? 최영감 훈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혼신교감이로다. 부부 사이의 정이 깊어 혼이 서로를 찾아간 것이니 이는 예로부터 전해지는 신령스러운 일이 아니냐. 촌장 김진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이제 보니 옥분 며느리는 정말 결백했던 것이오. 남편을 그리는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남편의 혼이 찾아온 것이 아니겠소?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들이 옥분을 의심하고 비난했던 것이 부끄러웠던 것이지요. 옥분은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밤마다 찾아왔던 그 사내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곁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바로 남편 상길이었던 것입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는 그 만남이 실제로 남편의 혼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옥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토록 그리워했던 남편이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혼만은 자신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 따뜻한 기운, 그 익숙한 존재감이 바로 상길이었던 것이지요. 박노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고 멀리서 병을 앓고 있을 아들이 걱정되었습니다. 윤성대가 옥분에게 말했습니다. 상길이 지금 많이 위독한 상태라고 어쩌면 부인의 얼굴을 보면 기운을 차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옥분은 즉시 결심했습니다. 저도 한양으로 가겠습니다. 저를 그토록 찾아주신 서방님 곁으로 가겠습니다. 박노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장 떠나거라. 내가 노자돈을 마련해주마. 마을 사람들도 십시일반 돈을 모았습니다. 어떤 이는 쌀을, 어떤 이는 옷을, 어떤 이는 약을 내놓았지요. 모두들 옥분의 진심과 부부의 애틋한 정에 감동했던 것입니다. 옥분은 그날 밤으로 짐을 꾸렸습니다. 윤성대가 함께 안내해 주기로 했고 마을 청년 둘이 호의를 자청했지요. 박노인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의심한 것을 용서하거라. 부디 상길이를 살려서 함께 돌아오너라. 옥분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는 원망도 서운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남편을 만나겠다는 일념뿐이었지요. 한양까지는 열흘 길이었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힘든 여정이었지만 옥분은 한 번도 지친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별을 보며 남편을 생각했고 새벽마다 길을 재촉했지요. 윤성대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아내를 둔 상길은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 정성이라면 분명 하늘도 감동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성균관 근처의 허름한 하숙집, 그곳에 상길이 누워 있었습니다. 옥분이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상길은 희미한 눈을 떴습니다. 얼굴은 초췌했고 몸은 야위었지만 그래도 살아있었습니다. 옥분은 남편의 손을 잡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상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을 매일 밤 꿈속에서 만났소. 진짜였소. 진짜로 당신 곁에 갔던 거요. 옥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알았습니다. 서방님이 오신 걸 느꼈습니다. 그 따뜻함을 기억합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지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윤성대와 하숙집 주인이 좋은 약재를 구해왔습니다. 옥분은 정성껏 약을 다려 남편에게 먹였고 밤낮으로 간호했지요. 며칠이 지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상길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내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운이 났고 옥분의 정성스러운 간호 덕분에 병도 점차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상길은 일어나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의원도 놀랄 정도의 빠른 쾌차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상길에게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과거에 급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병 때문에 시험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합격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었던 것이지요. 다만 본인이 병으로 누워있는 바람에 통지를 받지 못했던 것뿐이었습니다. 상길은 종구품 승문원 권지 부정자라는 벼슬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낮은 벼슬이었지만
몰락 양반의 아들로서는 큰 영광이었지요. 윤성대가 축하하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인의 정성 덕분이요. 하늘이 당신들의 부부애를 기특하게 여긴 것이요. 상길과 옥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2달 뒤 상길과 옥부는 고향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상길은 건강을 되찾았고 벼슬아치의 푸른 옷을 입고 있었지요. 옥부는 그의 옆에서 자랑스럽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환영했습니다. 촌장 김진사부터 시작해서 훈장 최영감, 이부자 그리고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축하했지요. 박노인은 며느리를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생이 많았다, 우리 며느리. 내가 아들을 살렸구나. 옥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오히려 시어머니께서 용서해 주신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지요. 그날 저녁 마을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술을 마시며 옥분과 상길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한양에 있던 남편의 혼이 꿈속으로 아내를 찾아왔는지, 어떻게 신발 한 짝이 증거가 되었는지 그 신비로운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최영감 훈장은 말했습니다. 이는 정말 부부유별이자 지극한 애정의 표본이로다. 앞으로 이 이야기를 서당에서 가르쳐야겠구나. 촌장 김진사도 맞장구 쳤습니다. 맞소 맞아.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후세에 전해야 하오. 그날 밤 옥분과 상길은 오랜만에 자신들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롱 뒤에는 그 신발 한 쌍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2 사람은 그 신발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지요. 상길이 옥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꿈속에서 당신을 보러 갔을 때 정말 행복했소. 비록 말은 할 수 없었지만 당신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았소. 옥분이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서방님. 누군지 몰랐지만 마음이 편안했어요. 이제는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으니 더 이상 꿈속으로 찾아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밖에서는 가을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고 달빛이 창호지 문을 통해 은은하게 비쳐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고 행복했습니다. 상길은 옥분에게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고. 함께 한양에서 살 수도 있고 고향에 머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있는 것이라고 말했지요. 옥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그 뒤로 박상길과 옥분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상길은 승문원에서 근무하며 조금씩 승진했고 옥분은 현명한 아내로서 집안을 잘 이끌었지요. 2 사람 사이에는 곧 아들, 딸이 생겼고 박씨 집안은 다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인은 손자들을 안고 행복해했습니다. 며느리 옥분을 의심했던 자신을 늘 부끄러워했지만 옥분은 한 번도 그 일을 들먹이지 않았지요. 오히려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셔 효부로 소문났습니다. 그 신발 한 쌍은 집안의 갑오가 되었습니다. 장롱 위에 소중히 모셔두었고 아이들이 자라면 이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혼이 꿈속으로 어머니를 찾아갔는지, 어떻게 신발 한 짝이 증거가 되었는지 말이지요. 마을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우물가에서, 장터에서, 사랑방에서 사람들은 이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며 감탄했습니다. 어떤 이는 부러워했고 어떤 이는 교훈으로 삼았으며 어떤 이는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로 즐겼지요. 훈장 최영감은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시를 한 수 지었습니다. 천리박 병든 몸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은 꿈길로 날아가고 신발 한 짝이 증거되어 부부의 정을 세상에 알렸네. 이 시는 마을에서 유행했고 나중에는 옆 고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몇 년 후 한양의 선비들 사이에서도 이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신발 한 쌍의 전설이라는 제목으로 야담집에 실리기도 했지요. 어떤 선비는 이것을 정몽주의 단심가에 비교하며 부부간의 절개와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또 어떤 선비는 이것이 불교의 업보나 도교의 신선술과 연결된다며 철학적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옥분과 상길은 그저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서로가 함께 있다는 사실뿐이었으니까요. 어느 가을날 저녁 마을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이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옥분이네 부부는 참 금슬이 좋다지요? 그럼요. 혼이 서로를 찾아갈 정도였는걸요? 요즘도 서방님이 지나가면 얼굴이 빨개진답니다. 부럽구만요. 우리 영감은 하루 종일 논밭만 보는데.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입구 정자에서는 노인들이 장기를 두며 말했습니다. 그 신발 이야기 기억하나? 참 신기한 일이었지. 그러게 말이야. 꿈과 현실이 이어진다니 세상에 그런 일도 있는구먼. 하긴 부부 사이가 그만큼 각별하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우리도 젊었을 때는 그랬는데. 또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날 밤 옥분과 상길은 아이들을 재운 뒤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가을달이 밝게 떠 있었고 귀뚜라미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지요.
산길이 옥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참 많은 일을 겪었소. 옥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함께 있으니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뒤로도 오랫동안 며느리의 방에 숨겨진 낯선 신발, 한 짝 이야기는 마을에서 마을로, 고을에서 고을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이는 이것을 사랑의 기적이라 불렀고, 어떤 이는 부부간의 지극한 정이라 말했으며, 어떤 이는 그저 신비로운 야담이라 여겼지요. 하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어떤 거리도 어떤 시련도 이겨낸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꿈이 현실이 되고 현실이 전설이 된다는 것. 신발 한 쌍이 그 증거였습니다. 지금도 박씨 집안에는 그 신발이 소중히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집안을 찾아오면 후손들이 이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하지요. 우리 조상님 두 분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십니까? 혼이 꿈길로 찾아갈 정도였답니다. 그러면 듣는 이들은 감탄하며 자신도 그런 사랑을 하고 싶다고 말한다지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옥분과 상길의 신비로운 사랑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이런 부부애를 믿으시나요? 꿈과 현실이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